모두 내게 오리라. 주님 내 이웃의 소박한 웃음에서 당신을 봅니다. 주님 내 이웃의 말 없는 눈물에서 당신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계명 따라 서로 사랑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내 이웃의 가난한 기쁨에서 당신을 봅니다. 주님 내 이웃의 끝없는 슬픔에서 당신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계명 따라 서로 사랑합니다. 가진 것을 나누며. 최 교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문제들, 이 통합 생태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또 어떤 문제들을 좀 찾아낼 수 있을까요? 교황님 못지않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이 또 있는데 네. 제인 구덜 박사님이신데요. 부단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현실은 너무 암울해 보이기는 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거를,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 하는 말씀을 늘 하시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어느 거창하게 무슨 전 지구적으로 뭔가를 기술을 개발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의 삶에서 자그마한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이시거든요. 네. 교과서에 제 글이 하나 실려 있는데 벌레 먹은 과일 주세요라는 글이 실려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과일, 우리가 가게에 가서 사는 과일들은 절세 미인들이거든요. 정말 예쁘죠. 그냥 흠 없고 흠 하나도 없어요. 네. 벌레 근데 안 먹고. 그렇게 만들어내려면 그 과일나무를 집에서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분은 다 아시잖아요. 1년에 절대로 농약을 안 치면 과일이 안 생겨요. 그렇죠. 1년에 몇 번은 쳐야 돼요. 근데 그 정도의 농약은 우리 인간이 충분히 먹어도 끄떡없어요. 네. 그 정도는. 오히려 저 짜고 단 음식 먹는 게 더 더 안 나쁘지. 좋죠. 그 정도 농약은 충분히 해독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깔끔하게 만들려면 매일 뿌려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게에 가서 저는 벌레 조금 먹은 과일이 좋은데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벌레 조금 먹은 과일, 제가 뭐 벌레가 더덕더덕 붙은 이 과일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벌레 좀 먹어서 약간 상처난 과일. 네. 그럼 그냥 그 부분만 배서내고 나머지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각투사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제가 그거를 이제 장금이 과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장금이 과일이요? 우리 옛날 임금님들은 참 불쌍하셨잖아요. 그렇죠. 보는 앞에서 누가 찝쩍거리는 음식을 드신 분들이에요. 그분이 수락관에서 여기 오는 동안에 또 네. 누가 탔을까 봐 기미상궁이. 상궁에 거기 앉아서 네. 먹어보잖아요. 다 먹어보고 제가 안 죽는 거 보니까 안전한 것 같습니다. 드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찝쩍거린 그걸 드셔야 되는 불쌍한 분들이었는데, 네. 벌레 조금 먹은 과일이라는 건 그 상궁이
이미 먹어보고 이거는 안전합니다라고 그 곤충이 우리에게 이 정도는 안전한 과일입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조금만 더 현명하게 약간 불편하지만 그 부분 베어내고 먹고 뭐 이런 게 불편하지만 그런 지혜를 발휘하면 과일 가게 아저씨가 과수원 아저씨한테 전화를 할 거예요. 아, 벌레 조금 먹은 걸 자꾸 찾아. 그럼 과수원 아저씨는 아 그럼 나야 좋지. 네. 난 농약 훨씬 덜 뿌려도 돼. 이런 작은 노력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들이 전부 다 같이 하면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제가 보기엔 교황님이 네. 쭉 이렇게 나열을 해주신 거라고 저는 읽었어요. 네. 최 교수님이 걸어다녀서 네. 온실가스 얼마 줄을까요? 네. 근데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 플라스틱 쓰지 않는 운동을 하는 주부를 제가 이제 대면한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 해서 뭐가 좀 바뀔까요 하는 그런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사막이 있잖아요. 사막에 오아시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정말 죽은 사막이고 거기를 통해서 어떤 대상이 왔다 갔다 하거나 사막에도 적지 않게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최 교수님과 같은 그런 실천 또는 그런 주배 실천 같은 것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한다. 그 오아시스, 사막이 다 옥토로 바뀔 일은 없지만 오아시스가 있어야지 그래도 사막이 살아있는 사막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한 생각을 네. 해본 적이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네. 주부께서 굉장히 좀 그 힘을 얻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앞으로 저는 최 교수님을 오아시스 교수님으로 한번 불러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야, 오늘 참 반성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찬미 씨는 이 교수님들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인간이 어떤 기본을 벗어나서 어떤 질서를 벗어나서 하는 행동들 때문에 일상에서 많은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 좀 떠오르는 게 있었을까요? 일단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네. 두 분 말씀 듣고 너무 감동받았던 게 오아시스 네. 말씀도 하셨는데요. 생태학적 관점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인간들도 이런 실천하는 누군가를 봤을 때 되게 이렇게 마음에 울림이 생기고 나도 해볼 수 있겠다 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생기고 그렇게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그런 것 중에 네네, 그렇죠. 똑같은 이미 거죠. 하고 네. 계셔서를 그래서 주로는. 이게 한다고 소용이 있을까? 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어떤 회의감에 사로잡힌다 할지언정 또 이렇게 누군가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에 또 연결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를. 그리고 사실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네.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지만 말을 하지는 못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담배를 피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기후 위기라든지 대기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원인을 찾자면 뭐 중국이라든지 뭐 우리나라에서 석탄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많은 어떤 공장식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할 수 있지만 담배를 끊는 것도 되게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길을 지나가다 보면 이 명동성당이나 평화방송 오는 길에도 빌딩숲 사이사이에 담배 피는 존은 꼭 있어요. 네. 근데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뭐 장성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노약자들도 지나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조금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다. 그냥 단순하게 다른 사람의 자기의 건강 생각해서. 일상생활에서 뭔가를 조금 줄여 나가는 거 그런 음. 것들 좀 생각해봤어요. 네. 혹시 두 분은 담배 태우십니까? 아니요. 당연히 안 네. 태우실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아닙니다. 아유, 과거에는? 다행입니다. 네. 혹시 뜨끔하고 계실까봐. 맞아요. 근데 찬미 씨의 이야기도 정말 맞는 것이 같이 살아가는 또 다른 인간, 또 다른 피조물, 또 다른 생명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지금 행동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또 환경 운동이나 뭐 우리 일상을 조금 더 좀 자연 친화적으로 만드는 그런 1단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최 교수님, 저희가 혹시 이렇게 생태라고 생각을 한다면 단순히 동물과 식물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무분별한 개발, 계획성 없게 무작위로 시키는 도시 계획들, 이런 게 부메랑이 돼서 다시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인간들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주 극심한 위험의 상황을 만들어준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협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전 교수님이 뭐 이미 설명을 다 어느 정도 다 하셨는데요. 어찌 보면 이런 기후 변화 문제 뭐 이런 게 우리가 예전에는 잘 몰랐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줄도 모르고 산 시절이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지구가 더워진다 하는 걸 이제 이해하면서 그 어설프게 이해한 사람의 그런 그 만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잘 사는 미국 양반이 큰 캐딜락 같은 걸 몰고 파나마니 뭐 이런 중남미 쪽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누가 저녁 땔감이 필요해서 나무를 자르고 있는 그 지역 주민한테 요 당신이 그 나무 하나 자르면 지구온난화 생기는 거 모르냐.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전 지구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런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건 전 지구적으로 보면 별로 그게 크지 않아요. 네. 거의 저지르는 것들은 잘 사는 나라들이 지금 다 저지르는 거거든요. 세상에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을까요? 저 남태평양의 통가나 투발루 이런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 사람들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남용해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중국, 유럽,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이 너무 방만하게 사는 바람에 그 나라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바닷물이 차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뉴질랜드나 호주 정부랑 얘기해서 이제 옮겨가야 되는데 우리는 나라를 한번 빼앗겨 본 경험이 있는 민족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될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지금 그러네요. 앉아서 이게 도대체 세상에 이게 뭔가 싶을 텐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라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저지르는 놈 따로 있고 당하는 놈 따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제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든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거는 현명하게 풀어내야 되는 문제지 가만히 그냥 놔둔다고 언젠가 해결될 문제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네. 교수님이 좀 투발루 예를 드셨어요. 네. 거기는 그 나라의 평균 고도가 뭐 3m인가 5m밖에 안 되는 나라여서 해수위 상승으로 이제 섬이 사실 가라앉는 게 아니라 해수위가 올라와서 이제 가라앉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저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오래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서울에 산 지 한 50년 된 것 같은데 한강이 아직 얼질 않아 갖고 한강이 얼지 않은 첫 해인 것 같아요. 눈도 그동안 못 보다가 어제 그제 좀 눈이 좀 왔지 거의 뒤늦게 다거든요. 오죠. 상당히 심각한데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건 아무도 인식하지 않고 있고 정부는 대책을 잘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이나 시민들은 다른 나라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더 큰 문제여서 투발로 못지않게 우리도 지금 시급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국도 절대 안전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합 생태의 근간을 흔드는 이 나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텐데요. 최 교수님, 이런 나쁜 손, 보이지 않는 손, 그 실체가 뭘까요? 결국은 뭐 엊그젠가요? 네덜란드는 기후변화 이거를 정부가 저지른다 하는 뭐 판결이 났다 그래서 뭐 네. 그냥 우리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야 이거 드디어 첫 케이스가 나오고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하는데 정부가 잘못하는 일 분명히 있을 거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하는 일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 정부가 혼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거든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 정부만 믿고 우리는 그럼 우리대로 살던 대로 그대로 살면 되느냐? 그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늘 이제 이런 강연을 하면 기후변화나 생물다양성 강연하면 제 강연 제목을 종종 아주 불편한 진실과
조금 불편한 삶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네. 앨 고어 미국 전 부통령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 쓰고 다큐멘터리 만들고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거를 들으면서 되게 불편했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한참 흐른 지금 진실은 앨 고어가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해졌습니다. 네. 근데 이 불편한 진실을 이기는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우리가 조금씩 불편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차 타고 문 앞에서 문 앞에 가서 내리는 게 아니라 좀 저처럼 걸어 다니고 네.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플라스틱 쓰는 거 줄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작은 일들을 나한테는 조금 불편한 일이지만 모두가 약간만 불편하게 살기로 결심을 하면 이런 게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이게 어디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누군가가 저 음습한 어디서 이 모든 걸 막 만들어내 가지고 우리를 막 괴롭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 저지르는 일이 다 모여 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도로 네. 뒤덮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 이렇게 어떤 대단한 존재가 이렇게 검은 손, 나쁜 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목을 죄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그 스웨덴 소녀 툰베리가 아주 매의 눈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노려봤던 그 사진이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아마도 이런 거겠죠. 이 환경 약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절박함, 원망의 시선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 툰베리 여기 네. 나오는 책이고 한 6시간 걸렸어요. 책 양이 좀 많았는데 네. 그 툰베리가 유엔 정상회의에서 연설했는데 또 이번에 기후변화 총회에도 그 다음에 또 왔었고요. 대단한 거는 당연히 비행기를 타고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태양광으로 가는 그 배를 타고 미국에도 오고 스웨덴에도 스페인에도 간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기는 쉽지만 최 교수님하고 실천 말씀하셨는데 실천은 정말 어려운데 최 교수님 같이 툰베리 이제 국제적인 실천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유엔 정상회의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도 있는 데서 얘기를 했죠. 네. 당신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있는 미래 세대를 배신하고 있는 걸 나는 알고 있는데 계속 이러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런 내용을 연설로 하면서 그 각국 정상들 앞에서 우리 현재 세대에 경고하는 미래 세대를 대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약간 섬찟한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줄 것 좋은 자연이어야 할 텐데 오히려 재앙을 맛보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끔찍한 환경을 내어주는 어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찬미 받으소서 4장 통합 생태론에서 제기한 어려운 문제들, 또 이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4장의 마지막, 그런 의미에서 공동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 공동선이란 뭐를 뜻하는 걸까요? 아까 제가 그 4장이 사실 찬미 받으소서의 어떤 그 가장 중심이 되는 네. 위치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부자들만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피해보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 모든 생태계라든가 사회나 경제나 문화나 이런 것에 어떤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어떤 좋은 의지를 갖고 사는 것은 공동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인간 존중을 이제 전제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찬미 받으소서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원인 제공자도 아닌데 실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어서 그렇거든요. 공동선과 함께 또 강조하신 것은 그 세대 간의 어떤 정의와 연대 또 세대 안에서의 정의와 연대도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은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잠깐 빌려 쓰는 것인데 우리가 좀 마구 쓰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물려줄 때는 정말 우리 자식이 물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자산들을 물려주게 될 것이어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세대 간의 정의와 연대가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도 역시 찬미 받으소서 4장에서 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통합 생태론의 관점에서 현재 국내외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뭘까 궁금해지는데요. 최 교수님, 지금 현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혹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네, 뭐가 있을까요? 뭐 기왕에 공동선 얘기를 하니까 네. 저는 이게 그 모든 분들의 마음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구나, 또 이렇게 해야만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인식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저는 뭐 제가 교황님한테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계속 떠들었는데 이 부분만큼은 제가 이제 약간 삐딱하게 굴 건데요. 공동선이라는 거는 참 개념도 좋고 좋은데요. 이게 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이게 저희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생태학자 중에 게러드 하딘이라는 분이 공유의 비극이라는 개념을 예전에 설명했거든요. 이게 자기 거면 아끼는데 그거보다 중간에다 놓고 이건 다 같이 써. 그러면 그 다 같이 쓰라는 곳에는 가서 그냥 더 가져오려고 그러고 뭐 네. 막 이래갖고 결국은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옳고 어떤 면에서는 언제나 그런 건 또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체로 그 말이 옳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누구나 다 가져도 된다 그러면 일단 내가 많이 집을 거고 네. 그런데 그 개념을 이렇게 연장해서 보면 공동선이라는 이 원리가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이게 얼마나 현실적일까 하는 면에서는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충분한, 물론 뭐 이 책의 뒤에 가면 이제 그래서 교황님이 생태 교육 얘기도 이제 결국은 교육으로 풀어야 된다는 말씀을 또 하시지만 그래도 이 공동선이라는 이 개념을 그냥 사람들에게 이렇게 밀기에는 참 어려운 면이 있겠다. 인간의 이 묘한 이 속성 때문에 참 어려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걱정이 네. 좀.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과학자로서 최 교수님 네. 말씀에 100% 동의하는데 교황님의 그래서 공동선을 실천하거나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네. 뭐 불가능하진 않을지라도 대단히 지난한 네.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아마 우리 신자들에게 먼저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또 이미 그런 또 자그마한 그런 공동체들이 이미 있죠. 네. 그 산위의 마을이라든가 뭐 생태산촌 마을이라든가 이런. 그래서 이 일반인들은 정말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앞서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교황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아마 우리 사회에서도 완전하게는 안 되지만 어렵지만 조금은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희망적인 말씀을 저는 오히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지도 교수님이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인데요. 자연에 대한 이런 그 책도 많이 쓰시고 그랬는데 몇 년 전에 생명의 편지라는 책을 쓰셔서 그 자연과학자들 중에는 종교를 공격하거나 종교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가치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윌슨 교수님도 물론 뭐 종교에 대해서 그런 글도 쓰셨지만 그 생명의 편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 하면 결국은 현대 사회는 종교와 과학이 끌고 가는 사회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과학이 종교에게 손을 내밀 테니까 잡아달라라고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정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 바깥의 세상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저분들에게 공동선을 얘기해봐야 그렇게 먹히기 힘들 거거든요. 네. 그러나 그건 종교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결국은 종교와 과학이 손을 잡으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거다. 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과연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나 하는 것은 반성하지 네. 않을 수 없는데 교황님의 말씀은 대단히 소중한 말씀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 과학과 종교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찬미 씨는 오늘 통합생태론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런 점은 좀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있었을까요? 바꿔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그레타 툰베리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응원해줬으면 싶은 게 그냥 마냥 분노하는 젊은이들이나 이렇게 아파하는 생명들에 대한 냉소적인 시선을 조금 거두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변하지 않을 거고 내가 하는 작은 이런 행동의 변화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자신의 냉소적인 시선부터 조금 바꾸고 신앙인의 관점에서 혹은 그냥 내가 이 삶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에서는 충분히 그 작은 한 걸음 하나의 실천들이 정말 큰 응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신앙인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하는 거 이상으로 종교나 인종이나 뭐 무엇을 막론하고 그냥 우리가 환경을 지키자, 공동의 집을 지켜야 한다라는 인식 안에서는 사실 너와 내가 정말 평등하게 같은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상적인 얘기지만 결국 그 이상적인 생각을 멈추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하는 모든 얘기들이 다 의미가 있었고 방송을 보시는 그 신자 여러분들도 정말 지금쯤은 마음의 변화 이상으로 일상생활의 실천들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네. 이 희망이 또 씨앗이 돼서 분명히 많은 분들에게도 전달됐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모든 건 연결돼 있다는 거 많이 느껴지셨겠죠? 사회, 문화, 경제, 정치, 환경 하나가 무너지면 모든 게 연달아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연관성을 무지해서 모르기도 하지만 똑바로 바라보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통합 생태론을 이해하고 또 기본 원칙에 충실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겠다는 다짐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크 콘서트 For You 에코, 오늘은 교황님의 환경 회칙 찬미 받으소서 4장 통합 생태론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